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인더스 문명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인더스 문명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인도 지리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 정말 별거 아니지만, 강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보고 들어가자 해서 대충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정말 못 그렸지, 그지? 자, 인도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겼다고 했을 때 인도의 강이 두 가지가 흐릅니다. 하나는 인더스 강이고 하나는 겐지스 강인데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두 강을 늘 헷갈려 해요. 늘. 그래서 외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잖아요. 이쪽이 인더스입니다. 이쪽이 인더스. 인도라서 이쪽이 인더스. 그죠? 자, 이쪽이 겐지스. 자, 근데 초창기의 문명이 인더스 강유역에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학자들은 그 이유는 아마 인더스 강유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위쪽으로 조금만 더 교역로를 이용해서 올라가거나 혹은 바다를 통해서 가서 어느 문명이랑 교역했을 것이다 라고 믿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교역했을 것이다 라고 믿어요. 그래서 교역이 편하다는 점, 그리고 큰 강가라서 농사가 짓기 편하다는 점 때문에 인더스 문명이 여기에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인더스 문명 말고 겐지스 쪽에 문명을 만들어서 중국이랑 교역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겐지스 강에서 중국으로 교역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육지로 가기가 조금 힘든 게 이 위에 약간 높은 언덕이 있는데 해발 한 8,000m 정도 돼요. 이 언덕을 우리가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맥인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명을 만들면 중국이랑 건너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쌤, 여기 사이에 있는 좁은 이 사이에 여기를 건너가면 되지 않나요? 여기 정글이에요. 악어 살아요, 악어. 굉장히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은 조건이었다. 그죠? 그래서 초창기의 문명은 이 인더스 강 주변에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죠? 대표적인 유적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하라파고 하나는 모헨조다로예요. 하라파라는 도시는 어디 붙어 있는 거냐면 인더스 강의 위쪽 부분 상류 쪽에 붙어 있습니다. 모헨조다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하류 쪽에 붙어 있어요. 이 두 도시 다 굉장히 특이한 도시입니다. 이른바 고대 도시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대 도시면 뭐 별거 없잖아요. 그죠? 왕궁이 크게 있겠고 뭐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성벽이 있을 거고 뭐 그 정도가 다겠지라고 했는데 하라파 모헨조다로는 도시가 매우 비스듬한 아주 완만하게 비스듬한 사면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면을 이용해서 뭘 만들었느냐? 도시를 계획을 해가지고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맨 위에 깨끗한 물을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곳에는 도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시설을 지었어요. 바로 정치적인 시설이나 안 그러면 목욕탕 같은 걸 여기 지어놨습니다. 이 시기에 목욕탕은 아마 뭐 신앙적인 의미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그죠? 신전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목욕탕, 그리고 뭐 공동의 곡물 창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밑에, 물이 이렇게 쫄쫄쫄 내려와야 되잖아요. 목욕탕에 제일 깨끗한 물이 가고, 그 밑에가 주거시설, 맨 밑에가 상업지구, 뭐 이런 식으로 도시를 차근차근 만들어 놨어요. 이런 걸 이용해서 뭘 만들었다? 상하수도 시설을 만들었어요. 도시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욕탕을 만들었어요. 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나요? 하는데 생각보다 잘 남아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이 유적지의 기후들이 사막 기후고요. 그 다음에 목욕탕 만들 때 그냥 흙으로 된 벽돌을 대충 찍어다가 만든 게 아니고 흙 벽돌을 한번 불에 구워서 이 도시들이 허물어지지 않은 모양으로 발견됐습니다. 자, 여기 뭡니까? 이게 하라파의 유적입니다. 하라파 유적. 벽돌 모양 보이나요? 하라파 유적이 굉장히 웃기게 발견되었는데 원래 영국 애들이 여기 식민지로 만들고 나서 기차역 짓는다고 기차역을 막 짓고 있었는데 근처에 인부들이 특이한 벽돌들을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 벽돌은 하고 가봤더니 굉장히 오래된
그죠? 기원전 2500년 전에 만들어진 이런 도시 유적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 벽돌은 어디서 빼온 거다? 아, 그렇죠. 이 하라파 유적에서 빼온 겁니다. 상당히 마음 아프게도 그런 이유로 하라파 유적은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라파가 복원이 되면 아마 이런 모양이었을 거라고 그래요. 도시가 이렇게 구획이 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던 커다란 도시였다.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런 공통의 도시를 만들었었는데, 도시 내부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배수시설, 하수도시설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쌤, 상하수도시설이 왜 위대한 거예요? 물어봐요. 상하수도시설. 우리 지금 깨끗한 물 쓰고 싶으면 이렇게 수도꼭지 막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깨끗한 물이 나오고, 더러운 물 버릴 때는 하수도에 버리죠. 우리 양치하고 그냥 뭐 뱉거나 안 그러면 화장실 가가지고 뱉죠. 놀랍게도 이런 상하수도 시설은 언제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냐면 로마가 왔을 때, 로마라는 제국이 들어섰을 때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요. 그것 말고 군대적인 의미의 상하수도 시설은 1800년대 만들어져요. 로마가 언제 때냐?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쯤 뒤니까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상하수도 시설은 로마랑 비교해서 2600년 전의 거죠. 그리고 1800년대 파리에 들어서는 것과 비교해 보자면 무려 4000년 가까이를 훨씬 더 앞선 시기에 상하수도 시설을 만들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이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똥눈 물을 갖다가 길러가지고 밥을 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 굉장히 위생적으로 안 좋은 거죠. 도시라는 시설 자체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위생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런 상하수도 시설은 굉장히 뛰어난 도시 설계 중에 하나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유물을 봅시다. 청동기 당연히 썼고요. 그 다음 색깔 칠한 채색 토기도 이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랑 교역했다 그랬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물건들도 가끔 나오고요. 또 재밌게도 이 사람들이 썼던 문자가 있는데 도장처럼 생겼다 해서 이걸 한자로 인장 문자라고 불러요. 도장 문자. 도장 문자 비슷한 게 이 사람들이 교역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이 됐느냐? 발견된 적이 있어요. 둘이 친하게 교역을 하고 지냈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잘 지내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인더스 문명에 큰 변화가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아리아인들이 침입하게 되는 거지요. 그죠? 아리아인들은 어떤 애들이냐? 자,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디냐면 우리가 익숙하게 그냥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의 유목민들이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아라파 지역을 거쳐서 무엔조다로 이 인더스 하류까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 겐지스 강가까지 이렇게 강을 타고 정복을 하게 돼요. 자, 이 원래 있던 원주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리아인들이 침입을 해서 아리아인들이 여기를 정복했거든요. 정복하면 원래 있던 원주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낮은 계급으로 찌그러져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겨내질 못했으니까. 뭐가 생긴다? 계급 제도가 생겨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계급 제도가 바로 뭐다? 카스트 제도입니다. 자, 이 카스트 제도, 이 시대 사람들을 네 가지 계층으로 나눠가지고 억압하고 다스리는 제도예요. 자, 그러면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대충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죠? 맨 위에가 사제, 그죠? 브라마나라고 부르고 브라만, 그죠? 그 밑에가 저는 정치가라고 부르는데 이 당시의 정치가 다른 말로 귀족이죠, 귀족. 얘들은 왕족이나 무사로 언어로는 크샤트리아. 그죠? 그 밑에가 일반 평민들. 대부분 농사 짓는 사람이거나 뭐 상인이거나 뭐 바이샤 이런 애들입니다. 그 밑에가 불쌍한 천민들, 수드라.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게 카스트 제도예요. 자, 그러면 이 카스트 제도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아마도 위쪽에 있는 그 랭크 카스트인 사제나 귀족, 그러니까 브라마이나 크샤트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냐? 아리아인일 거예요. 그죠? 그럼 아래쪽에 찌그러져 있는 애들은 누구겠냐? 바로 원주민일 겁니다. 그죠? 이 도시 문명을 만들었던 원주민들. 원주민들은 안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멀쩡하게 도시 문명 잘 만들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놈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막 노예로 부리고 이러니까 별로 안 좋을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아리아인들은 얘네들을 제도로 억압하는 것과 함께 아예 종교로 세뇌를 시킵니다. 그죠? 자, 이 제도를 뒷받침하는 종교. 와, 누가 물었겠죠. 저는 왜 갑자기 노예가 되어야 되나요? 물어봤더니 이상한 종교적인 규범을 들이대면서 내가 봤는데 네 전생에 죄를 지어가지고 네가 이번 생에 빡시게 열심히 살면 다음번엔 좋은 걸로 태어날 수 있단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전생이라는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불교로 굉장히 익숙한 전생이라는 용어가 이 카스트 제도를 뒷받침하는 이 종교에서 드디어 나옵니다. 이 종교가 바로 무엇이냐? 브라만교예요. 아, 브라만교. 카스트 제도를 뒷받침하는 종교예요. 특징이 뭐예요? 특징은 내세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생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상당한 다신교고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다음 생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계속해서 주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바이샤니, 수두라니 하는 사람들이 이번 랭크에서는 이번 생에서는 이번 삶은 틀렸지만 다음번 삶에서는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라면서 이걸 체득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인도가 다음번 세계사 시간에 또 나올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로 사람들의 불만이 모두 다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당연한 이야기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노예가 됐는데 없어지겠어? 그지?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굉장히 힘든 삶을 위로해주는 존재가 나타났는데 모든 사람은 깨달음 앞에서 동등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런 식의 차별과 억압이 아니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고통으로부터 해방해보자. 해방된 자아를 가져보자. 라는 식의 명상 그리고 깨달음 앞에서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커다란 인기를 얻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카스트 제도와 브라만 교의 거의 반대 쪽에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이 불교의 시작을 연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아저씨입니다. 석가모니라고 부르죠, 흔히.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인더스 문명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쌤, 그러면 인더스 문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모헨조다로에 관한 동영상을 하나 자막을 열심히 달아서 역시 학습 사이트에 올려놓겠어요. 보고 참조할 수 있으면 참조하도록 하세요. 자, 고생했습니다.